4.15 부정선거나 이번 강서구청 부정선거나 중요한 대목은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4.15 부정선거는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너무 심한 장난을 쳤다. 그 중에 하나가 253개 전체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서 253개 전체를 후보를 낸 그 특징을 가지고 너무 여러 가지 장난을 쳤다. 그 중에 하나가 팔로드 파티라는 이 해커의 지문을 새겨넣는 그런 장난이다. 4.15 부정선거는 전혀 들키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했다라는 것이고, 이번 강서구청은 너무 이제 눈이 많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들킬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을 써야 된다. 저는 이제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했을 때요, 어느 정도 유권자 수를 부풀린다든지 이런 작업을 했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덜 했고, 사전선거에서 당일 선거로 가는 거의 5일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 이전 사람들의 투표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당일 투표를 좀 조작을 했다든지 이런 것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이 통과리를 했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그 4.15 선거에서는 전국에 253개 사전선거 통과리 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조금 양상이 달랐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하나이고, 특히 지난번에 그 법원에 보전을 하고 다시 검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통과리 방법을 써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구경을 했죠. 절대 나올 수 없는 이 인쇄 요구르가 다 달려있는 그런, 그대로 졸졸 있는 그런 것들, 뭐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겠지만 부정선거가 보이는 사람한테는 어이가 없는 그런 투표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이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사전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냥 통을 한번 갈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지금 선관위에서는 이건 터무니없다 얘기할 것입니다. 이번에 노태학 수사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3가지를 이제 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이게 불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된다. 내부 조력자는 당연히 있죠. 이건 넘어갈게요. 내부 보안 관제 시스템이 마비? 내부 조력자가 있으면은 관제 시스템을 그 사람들이 다 장악했다는 것이니까 자동으로 마비되니까요. 실제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전자투표라는 그 회사 자체를 민노총 그 KT 간부 노조위원장이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뭐 이번에 그 수의 계약을 통해서 다 알게 됐지만 지금 선관위 관련된 이 그 회사 중에 국민의힘 쪽 사람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이 그 전자기기를 모두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국민의힘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 내부 조력자의 가담이나 내부 보안 관제 시스템의 마비, 이런 것은 뭐 오히려 고백에 가깝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사전선거가 위험한 겁니다. 사실 한국은 반드시 사전선거를 없애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중차대한 선거에서 부정 가능성 자체가 부정이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선거에서 틈이 있으면, 그 틈이 크면 그 자체가 그냥 부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QR코드를 쓴다든지 사전에는 아예 카메라를 막 가려버리고 심지어는 촬영 자체를 절대로 못하게, 이번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시도하는데 다 좌절되고 딱 한 군데만 성공했다고 했거든요. 말하자면 숨어서 촬영해야 되고, 실질적인 워치를 할 수 있는, 감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선거함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아예 움직이질 않는데 행랑식으로, 말하자면 부피를 아주 줄일 수 있는 투표함을 가지고 한 차로 그냥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차에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타고 있는지, 어떤 물건이 있는지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차가 이동하는 모든 순간이 완벽히 워치가 됩니까? 말하자면 선관위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사각 지도도 많고 사각 시간도 많고 조작한 값에 맞춰서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를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가족이죠. 패밀리 기업처럼 돼 있죠. 전자기기는 대부분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회사나 아니면 문재인 지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이 수의 계약으로 많이 관여하고 있죠. 뭐 가장,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다산그룹에서 핸디소프트라든지 아니면 한국전자투표라든지 그런 데서 뭐 심각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다산그룹을, 그 건물을 위믹스에서 사들이고 위메이드에서 사들이고, 이런 상황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이 아니라 모두 국민의힘이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주사파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너무 단순화시켜서 가끔 미안할 때가 있을 정도인데 그 정도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기가 전혀 없는 분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강의는 사실은 선수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전략가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주사파 문제하고 이 부정선거 문제, 이재명 이 문제가 관련돼 있다고 할 때 거의 듣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주사파하고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지만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사파 중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그 중에 하나는 김영한, 하태경 주사파가 있고 지금 뭐 김근식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송영길 이런 주사파가 있고 구통신당 계열에 이석기, 이상규 이런 계열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주사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북한 접선을 통해서 김일성 자금으로 만들어진 민족민주혁명당이 있다라고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이 민족민주혁명당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중앙에 이제 그 세 사람이 있고 지역에 사실은 이제 세 군데가 중심이거든요. 사실 전남도 있는데 전남은 뺐죠. 전남 전북은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주사파 정권이었지만 진짜 숨어있는 진짜 파워는 통역당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통역당은 통역당 가지고는 세력을 못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렵습니까? 통역당은 사실은 북한하고 같습니다. 실제로 김일성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통역당에서 사용당은 이문규 같은 사람이죠. 서울대 물리대 출신의 이문규라든지 김진락 씨는 참 안타깝지만 김진락 이런 사람들이 통역당 핵심부인데 통역당은 이 김진락, 이문규 말고도요 서울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거의 신용봉, 박성준 할 것 없이 그 사람 중에 잡히거나 죽은 사람 서수고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북한 지하당 역할을 했거든요. 대부분이. 그리고 그 사람들 죽지 않으면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런 강의를 많이 했죠. 다시 말하면 통역당은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그들이 민혁당 수준으로 이렇게 대중적인 권력을 가질 수는 없었다. 그냥 지령하는 뒤에서 배후 세력으로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민족민주혁명당이 가장 최대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숨어있는 주사파 정당으로서는 주사파 대학생들의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고 김일성이 자금을 보내서 이것이 확대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민혁당이라는 것은 주사파 학생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잠재적으로 그들 시대, 그들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 실제로 전대협은 주사파의 대중조직인데 그 전대협에 관여돼서 막 환영을 했던 대학생들 모임이 그때 당시에 뭐 10만씩도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980년대에 대학을 좀 다녀본 사람들이 조금 눈치를 채울 수 있는 이 정도입니다. 이걸 제가 다시 설명하면 이 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것은 김일성 자금으로 만들어졌고 처음에 강철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 사람이 함께 활동을 해서 하태경 씨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 하태경을 3선이 될 때까지 상당히 세력이 많이 구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그것이 바로 그 민혁당 전북위원회입니다. 전남위원회도 같이 있지만 주로 전북위원회고요. 전남 전북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혁당, 민주혁명당의 전북위원회 이 사람들이 지금 보수당에 상당히 흘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바른정당을 통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상당히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개파입니다.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김근식이나 뭐 김수진? 이런 사람 다 같이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숨어있는 지하 세력은 실체를 다 드러내 보이질 않습니다. 민혁당 중앙위원들조차도 김영환이라는 사람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혁당 가장 높은 데 있는 사람 중에 핵심도 김영환이 정말 김일성까지 만난 것은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이건 완전 지하 세계예요. 그러니 이게 참 알기가 힘든데 지금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김영환이 만들어왔던 이 조직 중에서 이 전북위원회 빼고는 경기 남부위원회나 영남위원회는 지금도 전혀 전향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민노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재명 밑에 가서 권력을 형성한 경기남부위원회,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의 대중적인 양상은 민노당이나 아니면은 통합진보당의 경기 동부를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혀 전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슬퍼하는 것은 지금 한국에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뒷받침하고 대표할 정당이 없습니다.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모두 착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건설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죄송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건설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참여를 계속 많이 주장을 했지만 제가 다 고사했던 이유는 그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현실 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현실 내에. 그나마
윤석열, 한동훈 이 체제를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한테 지금 욕설을 퍼붓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 윤석열 지지한다. 전 윤석열 대통령 참 보고 있으면 슬픕니다. 이렇게까지 힘이 없나 생각하면 슬플 정도인데 뭐 지지할 끈덕지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은 민족민주혁명당 시대거든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해야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서구청 그 보궐선거는 그냥 강서구청을 구청장이 뭐 김태우 씨가 안 됐다, 뭐 진교훈 씨가 됐다 이런 이슈가 이미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언제 뭐 강서구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 적이 몇 번이나 있다고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계 개편 문제죠. 지금 이 강서구청 선거에서 졌다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세력이 움직이는 거죠. 김태우 낙선 책임을 씌워서 김기현 내몰기, 김기현 내몰면서 친윤 내몰기, 친윤 내몰면서 윤석열 힘 빼기, 윤석열 힘 빼면서 하태경 띄우기, 하태경 띄우면서 슬쩍 이준석 유승민 복권시키기, 반윤 체제로 공천 완료,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체제 완비, 그리고 탄핵으로 가는 거죠. 탄핵으로 당하고 부정선거로 당하고 정말 나라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당하고 살면서 엄청난 삶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지금 사람들이 끝까지 가도 모르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데 지금 윤석열 욕할 때가 아니고 김기현 욕할 때가 전혀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나마 가장 양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이럴 데 없고 그 주변 세력들은 전부 다 이류죠. 이류. 도대체 인류로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지금 기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제 눈에는. 대부분 다 강남좌파 계열 아닙니까? MB 계열. 어쨌든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MB 시절, YS 시절, 이류들의 시대 보고 있는 거죠. 그래도 공산주의자들보다 나으니까 희망의 끈이라도 놓치지 않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정말 엎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하죠. 근데 국가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 판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강서구청장을 핑계로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핵심 키워드는 하태경입니다. 하태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겠죠. 하태경 뒤에는 민혁당 전북위원회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다 죽지 않았어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 100명 이상 있는 사람 있어요? 전화하면 달려오는 사람? 그 정도 세력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국회의원 중에. 머리가 굵고 머리가 좋은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군단으로 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하태경이 제일 강해요. 이준석을 당대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유승민을 꼬드겨서 나가서 바른정당을 만들거나 그 모든 주동자는 하태경과 민혁당 전북위원회였거든요. 그 사람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들이 굉장히 좋아요. 하태경 수학 문제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고 얼굴 드러내지 않고 그 하태경 뒤에서 배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다 IQ 150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 네트워크도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그리고 주사파, 전대협 네트워크도 있죠. 하태경 씨를 누가 이겨요? 그리고 미국 NED에서 자금 지원해서 유학한 적이 있죠. 영어도 잘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유승민도 이준석도 전부 나가 떨어져도 하태경만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태경이 이번에 해운대는 절대로 안 될 걸 알고 제일 먼저 지르는 것이 험지로 가겠다. 하태경 씨는 광주 광산에서 나대된다. 반은 농담이긴 하죠. 세력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건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윤상현도 벌써 이준석을 잡아라, 유승민을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더 당이 작아지더라도 좀 깔끔하게 갔으면 좋겠다. 죽겠다고 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주사파 이중대, 중국 공산당 이중대, 북한 공산당 이중대,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로 만드는 세력들 아웃시켜야죠.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이 시점에 10월에 벌써 나 서울 갈래? 서울 어디 나와도 돼요? 정청래, 하태경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지. 강서구청 그 후 강서구청장 선거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하태경 세력이 부상할 것이다. 예전에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교안 아웃시키면서 하태경 세력이 부상했죠. 어둠의 골짜기로 이제 한국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윤석열, 김기현 체제가 낫다. 쓸데없이 흔들지 마라. 지금 혁신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하태경과 전북위원회, 민혁당, 주사파들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 머리로 못 이긴다. 지금 MBN 틀어보십시오. 하태경, 김근식밖에 안 나올걸요. 김근식은 가장 늦게까지 주사파 언저리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안 바뀝니다, 그 사람들. 여전히 DJ 김대중의 신이고요. 여전히 김일성을 나름 존중하죠. 영혼을 한번 판 사람은 안 바뀌어요. 밥 먹고 권력만 생각하는 사람들, 정치만 생각하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무택동, 김일성, 스탈린한테 못된 것만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행세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것은 부정이 없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틀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 고소하시든지요. 대한민국 자유정통 세력들이 너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천천히 가는 것인데, 사실 이번에 김용호 씨, 많은 사람들이 뭐 김용호가 돈에 대해서 비리가 있다, 비위가 있다 이런 얘기 할 때 너무 저는 슬퍼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호 씨가 하는 뭐 연애 이런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 사람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을 분명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연예가 거의 좌파들의 좌파 거의 간첩 수준도 많고요. 말할 수 없는 그 자경 세력인데 그 세력들이 좀 떨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좋게 봅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고 김용호 기자는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되게 취재력도 좋았고, 돈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규모의 싸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동지들을 베는 거,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이 너무 규모가 큰데, 이 우파 진영이라는 데는 깡패나 종북보다 더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의힘 김기 체제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데 이 타임에 하태경 이 세력 들어오면 이제 영원히 끝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그 지도부를 교체 또는 쇄신 이런 것을 시도하면서 기본 전제를 부정선거는 없었다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유승민이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건전보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아이언돔이 찢겨지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냥 한국 사람들을 대표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 말이 뭐 하찮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면이라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강서구청에서 진짜로 부정선거가 있었고 4.15도 다 부정선거였다, 이걸 놓고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총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국민의힘은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김일성에게 충성맹세했던 하태경 말이 그렇게 맹신이 되시면 듣든지, 부정선거 절대 없다, 다 듣는 건 좋은데 저희도 다 엘리트 아닙니까? 문제들 많아요. 이 판에도 이 사람들 말도 맞다고 전제를 해서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사전선거 이틀 하고 3일 띄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본선거 답 다 나오지 않아요? 미래통합당은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아니 몇몇 전 오히려 민 대표 등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성토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계속 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으면은 민경욱 의원이 오르면은 제가 정치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요. 네. 뭐 제가 오르면 민경욱 의원이 좀 여기 좀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같은 동료 국회의원이 국제 사기꾼이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계획을 했다면 이런 얼빵한 증거를 일부러 남겨두겠냐. 만약에 제 얘기가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라가 없어지는 수순으로 가는 거죠.